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요, 8월 21일 아침 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 마감 상황 보시면요, 다우지수가 0.07% 상승, 나스닥은 0.2% 하락, 그리고 이제 유럽 증시는 낙폭을 좀 줄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 마감했지만 저점 대비해서 올라와 주는 모습이고요. 다우지수나 나스닥 지수도 일단 저점 대비해서는 올라오는, 그렇게 아래꼬리 달고 있는 양봉의 형태로 마감을 했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일단은 크게는 아니더라도 소폭의 상승 출발은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번 주는 글쎄요, 큰 이벤트적인 면은 엔비디아 주가가 있고 실적 발표가 있고, 또 우리나라에선 금통위 금리 결정이 있거든요. 그 외에 이제 잭슨홀 미팅 이런 것도 미국 증시에 좀 영향을 줄 내용들인데, 일단 초반보다는 이제 후반, 이제 수요일 넘어서부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일단 월화 정도는 조금 관망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뉴스들도 일단은 초전도체 쪽 좀 조정을 좀 받았었고, 또 지난주 금요일하고 목요일날 새롭게 좀 이슈가 좀 되고 있었죠. 맥신, 요 신소재 쪽으로 좀 많이 자금이 좀 몰렸는데, 맥신 관련해서 좀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요게 일단 전자파 차단 관련 물질인데, 아직 요게 이제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요게 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어요. 일단 새롭게 나온 건 아니고요. 몇 년 전에 이미 알려져 있는, 물질이었는데, 요게 이제 상용화, 대량 생산이 좀 가능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른 거기 때문에, 초전조체에 비해서는 뭔가 좀 크게 혁신적이거나 그런 느낌은 좀 별로 없어요. 새로운 느낌은 아니라서, 관련주들이 일단 아침에는 이제 대부분, 금요일날 상한가를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슈는 될 수 있는데, 일단 급등한 이후에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 크게 갈 만한 이슈가 좀 되려면은 계속 꾸준한 뉴스가 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주말 동안에 새로운 뉴스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전도체랑, 맥신 관련주 쪽은 좀 배제하고, 다른 뉴스 위주로 좀 볼게요. 첫 번째는, 너무 잘 팔려서 광고 중단까지 간 다이어트 약. 요게, 일단, 관련주 쪽을 좀 찾기가 100% 비만 관련주 쪽을 찾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사 내용을 좀 보면은 미국에서 이제 노보노디스크 그리고 일라이 릴리 이쪽에서 이제 위고비의 요거 약이 지금 일론 머스크가 요거 때문에 이제 살 빠졌다 그래가지고 품귀 현상이에요. 지금 못 구해요. 우리나라도 당연히 못 구하고 못 넘어오고 미국 자체 내에서도 지금 구하기가 힘든 그런 약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일단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고 관련 종목들이 좀 몇 종목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일단 비만 인구도 많고 일단 당뇨병 치료제에서 약간 좀 개량돼서 요게 이제 비만 치료제로 넘어온 건데 앞으로는 계속 꾸준하게 좀 보셔야 될 의료 AI 쪽도 있지만 비만 치료제나 당뇨 치료제도 우리나라보다 이제 미국 쪽에서 많이 좀 관심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금요일 날은 좀 시장이 좀 조정을 좀 받았는데 하락에 대한 지지가 나왔을 때 한번 또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업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벤티지랩, 펩트론, 동아ST, 한미약품, 대원제약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관련주예요. 100% 관련주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 좀 치료제랑 좀 관련 있는 다리가 좀 엮여 있는 그런 종목들이니까 확실한 100%의 비만 치료제가 나온다면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때는 그런 종목으로 좀 넘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벤티지랩 금요일날 9% 정도 하락 나왔는데 아직 21선 자리 좀 이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밀렸을 때 관심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고요. 펩트로는 이제 투자 경고죠. 그리고 많이도 올랐죠. 만원대 초반부터 해서 4만원 정도까지 올랐나요? 39,000원까지 올랐네요. 역시나 좀 조정 시에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일단 금요일 날은 6% 정도 조정, 그리고 동아ST, 한미약품,
대원제약까지 관련주인데, 대원제약은 아직은 추세는 좀 살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뭐 여기서는 좀 덜 오른 건 대원제약 정도로 보실 수 있고요. 시총도 좀 낮은 편인데다가 일단 인벤티지랩이나 뭐 페트롤은 좀 많이 올라서 대원제약 쪽을 좀 저도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어요. 다음은요, 한미일 정상회담에 발끈한 중국. 일단 뭐 미국을 공격할 수는 없고, 만만한 또 대만, 또 포위 훈련을 했다라고 하는데, 한국과 미국, 일본이 정상회의를 통해서 처음으로 중국 실명을 거론하고, 대만 문제에 대한 표현도 강화하자가, 중국은 대만 해협에 대규모 군사활동을 전개하면서 힘을 과시했다. 일단 우리나라랑 일본, 동남아시아 쪽에 단체 관광 허용해서 이제 좀 친하게 지낼까 했는데, 미국하고 또 일본하고 같이 우리나라랑, 정상회담 한 게 또, 뭐 거슬렸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리스크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한번 좀 말씀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좀 바로 나올 줄 몰랐네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는 이제 화장품, 그리고 여행 쪽, 뭐 이쪽은 좀 조정을 좀 줄 수 있어요.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악재가 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게 히토리 쪽하고 갈륨, 게르마늄 관련주 쪽도 있는데, 요게 이제,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었던, 뭐, 맥신 관련주 쪽, 이쪽하고도 좀 엮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100% 영향을 좀 줄지, 요거는 좀, 애매합니다. 어떤 걸로 갈지 모르니까. 일단, 히토르 쪽은 유니언 머티리얼즈, 티플렉스, 동국 RNS 세트피아, 요쪽이 히토르 쪽이고요. 갈륨 게르마늄 쪽은 RF 머티리얼즈, 한일화학, 이쪽이, 갈륨 게르마늄 관련주 쪽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날도 시세가 좀 나오긴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요게 히토류 쪽하고, 요쪽하고 지금 그 맥신 관련주 쪽하고 좀 관련이 있어서 좀 상승이 좀 나왔거든요. 이게 티플렉스가 이제 시간 내까지 해서 상한가 들어갔고, 그에 따라서 이제 유니온과 유니 머티리얼즈, 동국 RNS까지는 영향을 좀 준 것 같은데, 세토피아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좀 받진 않아서 좀 달라요. 예전에 이제 히토리 관련주 쪽 하면 요 네 종목이 좀 강세를 좀 보였었거든요. 근데 시간 내로는 좀 밀렸기 때문에 일단 개장하고 나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주 쪽에서는 한일화학이 좀 올랐었는데 역시나 시간 내로는 다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좀 개파락하게 되면은 좀 기다렸다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쪽 테마는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공략은 안 하고 그냥 관망할 예정입니다. 시총도 좀 다 낮아요. 그래서 비중을 좀 넣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오히려 급등은 잘 나올 수 있는데 매매가 좀 어려운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요, 일본 오염수 방류일 22일 날 최종 확정될 듯. 한미일 정상회담 종료. 뭐 우리나라도 이제 방류에 대해서 뭐 그렇게 반대하거나 뭐 크게 반발하진 않죠. 그냥 뭐 좀 안전하게 방류해라 뭐 이런 식으로 좀 넘어가는 분위기인데, 일단 뭐 어쨌든 방류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관련주 쪽이 이제 소금 관련주 쪽이 아무래도 좀 반일 감정에 의한 뭐 상승보다는 오히려 소금 관련주 쪽이라든지 뭐 식품 관련주 쪽에 영향을 좀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소금 쪽 대장은 이제 인상가, 그리고 대상홀딩스, 신성홀딩스, 보라티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좀 저점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 인상가도 그렇고, 금요일날 7%나 올랐네요. 막판에 좀 많이 흔들긴 했어도, 종가가 고점으로 마감을 했고요. 시간 외로는 한 2% 정도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밀렸다가, 갭으로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상홀딩스, 그리고 신성홀딩스, 그리고 보라티알까지 다 지금 관련주로 엮이는 종목들이에요.
다 흐름은 다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대장주는 인상가로 보셔야 되겠네요. 요거는 근데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상승 이후에 좀 흔드는 게 좀 있는 테마입니다. 그리고 이미 한번 예전에 해먹은 테마이기 때문에 재상승 나왔을 때는 직전 같은 상승 노리시면 안 되고 시세 나오면 이제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보셔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22일 날 최종 발표이기 때문에 22일 당일날은 정리하시거나 아니면은 21일 정도 오늘까지만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재료 소멸돼서 이제 확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일단 생각을 해 주시고 매매 관점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기업가치 86조 원, 반도체 설계, ARM, 4달 나스닥 상장 본격화해서 이것도 이미 좀 몇 번 나왔었던 이슈입니다. 근데 이제 상장이 이제 9월달 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 쪽이 시세가 나올지 이제 반도체 쪽도 흐름이 좀 좋긴 했었는데 이쪽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HBM 쪽은 메모리 반도체로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이 전반적으로 반도체 쪽이 다 반등이 좀 나와서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추가적으로 시세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온칩스 코아시아, AD 테크놀로지, 넥스트칩,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가온칩스가 일단 대장주로 좀 치고 올라왔고 그 다음에 넥스트칩이 올라왔는데 요 두 종목은 일단 거래대금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가온칩스가 조금 나온 것 같아요. 340억, 350억 정도 나왔었고, 그 외에 코아시아,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쪽은 그렇게 크게 거래량은 안 들어왔고, 대장주는 일단 가온칩스, 요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넥스트칩도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두 종목까지는 보셔도 되는데, 거래대금상으로는 이제 저는 거래대금을 좀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가온칩스 이거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국의 게임 업체 독일 게임스컴 신작 알리기.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3대 게임 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게임스컴이거든요. 예전에 여기서 이제 피해 거짓이 네오이즈 피해 거짓이 나오면서 발표하면서 그때 크게 한번 좀 시세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게임주들이 워낙 또 저점이긴 한데 신작 발표 기대감 여기에서 좀 어떤 게임들이 좀 영향을 좀 줄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여기서 이제 출시되는 게임 중에서는 이제 붉은 사막 펄어비스의 뭐 게임 펄어비스가 만든 게임인데 붉은 사막이 이게 이제 준비는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근데 아직 뭐 출시라든지 정확한 뭐 일정들이 좀 안 나왔는데 이것도 한번 호평을 좀 받는다면 주가에는 영향을 좀 줄 것 같고 다른 회사들도 좀 참여한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시되 일단 제일 기대감을 갖고 보는 거는 이제 붉은 사막 펄어비스라는 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넥슨게임즈, 네오이즈, 펄어비스, 컴투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넥슨게임즈는 지금 뭐 계속 우하향하고 있는데 중국 시장에 이미 좀 진출한 뭐 게임들이 좀 있는데 판호 발급받아서 생각보다 뭐 그렇게 매출 순위가 온라인 매출 그 모바일 게임 순위가 그렇게 높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계속 밀리고 있는데 하방에 대한 지지받고 좀 올라올지 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오이즈 지금 게임주들이 마찬가지로 이제 반등할 타이밍인데 피해 거짓은 이제 9월 달에 출시거든요. 사전 예약 지금 받고 있고 사전 예약이 아니고 미리 이제 뭐 예약하는 아주 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뭐 예약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해 거짓도 이제 9월 달에 얼마나 히트할지 그걸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펄어비스는 일단 도깨비라는 게임하고 지금 붉은 사막 두 게임이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갖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차트적으로는 굉장히 좀 좋아요. 우상향하고 있고 바닥을 좀 잘 만들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좀 펄어비스는 좀 천천히라도 올라와서 전고점 뚫고 가는지
6만원 정도 이상은 한번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컴투스도, 예, 이제 완전히, 예, 주가가 좀 많이 내리꽂았는데, 좀 뭐 신작 게임도 좀 딱히 없고 기대될 만한, 예, 게임이 없다 보니까 컴투스는 좀 반등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여기저기 투자는 좀 잘하는데 게임이 좀, 예, 빌빌거려서 좀 아쉽네요. 예,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기도 한데 게임주 중에서는. 근데 어쨌든 차트를 보시더라도 가장 지금 흐름이 좋은 거는 펄어비스예요. 예, 꾸준히 좀, 예, 우상이 하고 있으니까 펄어비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뭐 지금 테마 중에서 강한 테마가 초전도체 쪽 뭐 몇몇 종목들이 좀 있었죠. 그리고 맥신 관련주들도 이제 급등한 종목들이 좀 많이 있는데, 예, 급등한 종목을 좀 바로 따라가기보다는 좀 거래량 줄고 변동성 줄었을 때 매매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죠. 그래서 굳이 뭐 뉴스에는 안 넣었습니다. 브리핑에는 안 넣었고, 장중에도 흐름 보면서 또 괜찮은 종목들은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 이번 주에는 일단 뭐, 예, 엔비디아 주가에 따라서, 예, 실적 발표에 따라서 반도체 업종이 굉장히 좀 요동을 칠 것 같고,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도 일단 좀 항상, 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들은 일단 저도 체크만 해 두고 있다가 이제 개장하거나 이럴 때 시장 흐름 보고 또 괜찮은 종목들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시작인데요. 일단 더위도 좀, 예, 어느 정도 꺾여가는 것 같고 선선해지는 것 같은데 좀 다행인 것 같고,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좀 저점에서 반등이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번 주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